아침에 눈을 떴는데 다리에 힘이 없어 침대 끝에서 한참을 앉아 계신 적 있으신가요? 화장실 문턱만 넘어도 숨이 차고 계단 한층 오르다 중간에 쉬어야 하신다면 그건 단순히 나이 들어서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끝까지 들으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노인의학만 50년 넘게 연구하고 진료해온 87세 김건호입니다. 서울대학병원에서 30년, 개인 병원에서 20년 넘게 수만 명의 어르신을 만나면서 확실하게 알게 된 게 있습니다. 근육을 살리려면 무조건 고기를 먹어야 한다?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단백질 섭취가 노년의 건강을 더 해치는 경우를 수없이 봐왔습니다. 87세 현역 의사가 하얀 가운을 입고 환자를 진료하는 모습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50년 넘는 임상 경험에 무게가 느껴지는 차분한 표정이에요. 제가 직접 치료한 93세 할머니는 고기 한 점 안 드시고도 혼자 시장 보러 다니십니다. 또 다른 88세 할아버지는 특별한 음식을 드신 후 8개월 만에 근육량이 20% 증가했어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제가 알려드릴 황금 단백질 음식을 꾸준히 드셨다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증상들, 이건 근육 감소증이라는 무서운 질병의 신호입니다. 70세 이후 매년 근육량이 2에서 3%씩 사라지는데 방치하면 낙상 위험이 5배, 입원 확률이 3배, 사망 위험까지 2배 높아진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어요. 실제로 미국 노인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45%가 근육 감소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상황이 다르지 않아요. 근육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근육은 단순히 움직임을 담당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대사를 조절하고 혈당을 관리하며 면역력을 유지하는 핵심 기관이에요. 근육이 줄어들면 당뇨병 위험이 3배, 심혈관 질환 위험이 2.5배 증가합니다. 또한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단백질 저장고 역할을 합니다. 병에 걸렸을 때 회복에 필요한 단백질을 공급하는 곳이 바로 근육이죠. 더 무서운 건 근육 손실이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근육이 줄면 활동량이 떨어지고 활동량이 줄면 식욕도 떨어지고 영양 섭취가 부족하면 근육이 더 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제가 만난 환자 중에는 이런 악순환에 빠져 1년 만에 거동이 불가능해진 분도 계셨어요. 처음엔 계단 오르기가 힘들다고 하시더니 나중엔 화장실 가는 것도 버거워하셨죠. 가족들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던지. 그때 제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근육은 생명과 직결된다는 것을요. 하지만 다행히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단백질을 섭취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고기 소화가 힘들다는 거죠. 위산 분비도 줄어들고 씹는 힘도 약해져서 고기만 드시면 속이 더부룩하고 체하기 쉽거든요. 실제로 70세 이상 노인의 40%가 육류 소화 불량을 호소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78세 이모 씨 할머니는 자녀들이 건강을 위해 매일 소고기를 사다 드렸는데 드실 때마다 속이 불편해서 결국 냉장고에 쌓아두기만 하셨대요. 근육은 계속 빠지고 기력은 떨어지는데 고기는 못 드시니 답답하셨겠죠. 자녀들도 속상해하고 본인도 미안해하시고 이런 분들을 위해 오늘 특별한 대안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고기보다 흡수 잘 되고 소화 부담 없는 황금 단백질 음식 5가지를요. 특히 1위 음식은 계란 12개 분량의 단백질을 한 번에 섭취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이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이 음식들은 제가 50년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선별한 것들입니다. 실제 환자들에게 권했을 때 놀라운 변화를 보인 검증된 식품들이죠. 파릇파릇한 콩나물이 그릇 가득 담겨있는 모습이 화면에 펼쳐집니다. 동네 마트에서 1,000원 남짓으로 살 수 있는 흔한 재료죠. 오이는 바로 이 콩나물입니다. 콩나물 한 컵에는 무려 5g의 고품질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인지 아시나요? 우유 한 컵과 맞먹는 양입니다. 콩나물에 숨겨진 보물은 아스파라긴산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물질이 근육 속 노폐물을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근육 재생을 도와줍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먹는 영양제에도 들어있는 귀한 성분이거든요. 아스파라긴산은 특히 운동 후 근육 피로를 빠르게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콩나물에는 비타민C가 풍부해서 단백질 흡수를 돕고 콜라겐 합성에도 기여합니다. 콩나물의 또 다른 장점은 식이섬유가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노년기에는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콩나물의 식이섬유가 장 건강을 지켜줍니다. 게다가 칼로리는 100g당 30칼로리 정도로 매우 낮아서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콩나물은 발화 과정에서 영양소가 증가하는 특징이 있어요. 콩일 때보다 비타민과 미네랄이 훨씬 풍부해집니다. 실제 환자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82세 정말순 할머니는 고기를 못 드셔서 몸무게가 15kg이나 빠지셨어요. 가족들이 걱정해서 병원에 모셔왔는데 매일 콩나물국 한 그릇씩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콩나물국은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으셨대요. 4개월 후 다시 오셨을 때 혼자서 걸어오시더라고요. 근육량도 3kg 늘어나 있었고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선생님, 이제 손주들이랑 놀아줄 수 있어요 라고 하시는데 정말 뿌듯했습니다. 콩나물 드실 때 꼭 기억하세요. 절대 생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독성 물질이 있어서 반드시 끓는 물에 삶아 드셔야 해요. 콩나물국, 콩나물밥, 콩나물무침 어떻게 드셔도 좋습니다. 특히 콩나물국은 해장국으로도 유명한데 이는 아스파라긴산이 알코올 분해를 돕기 때문입니다. 가격도 착해서 한 봉지로 열흘은 드실 수 있어요. 콩나물 요리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콩나물을 삶을 때 뚜껑을 열지 마세요. 비린내가 날 수 있거든요. 또한 콩나물 머리 부분에 영양소가 집중되어 있으니 버리지 마시고 함께 드세요. 콩나물을 볶을 때는 센 불에서 빠르게 볶아야 아삭한 식감과 영양소를 지킬 수 있습니다. 제가 또 다른 환자 사례를 말씀드리면 79세 박순자 할머니는 콩나물을 싫어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콩나물을 갈아서 수프로 만들어 드시라고 권했더니 거부감 없이 드실 수 있으셨대요. 6개월 후 악력이 15kg에서 22kg으로 늘어나셨고 혼자 장 보러 다니실 정도로 건강해지셨습니다. 은빛으로 반짝이는 멸치들이 바구니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우리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든든한 친구죠. 4위는 바로 멸치입니다. 멸치 한 줌에는 닭가슴살보다 2배 많은 단백질이 들어 있어요. 거기에 칼슘까지 우유의 20배나 됩니다. 작은 크기에 비해 정말 놀라운 영양 밀도를 자랑하는 식품이죠. 멸치의 특별한 성분은 타우린입니다. 심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줍니다. 근육뿐만 아니라 심장 근육까지 보호하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어요. 타우린은 또한 뇌 기능 향상에도 도움을 주어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피로 회복 음료에 들어가는 그 타우린이 멸치에 자연적으로 풍부하게 들어있는 겁니다. 멸치에는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합니다. 염증을 줄이고 관절 건강을 지켜줍니다. 특히 노년기에 흔한 관절염 예방과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멸치의 셀레늄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노화를 늦추는 데 기여합니다. 멸치는 뼈째 먹는 생선이라 칼슘 흡수율이 매우 높아요. 우유를 못 드시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칼슘 공급원이죠. 76세 박철민 할아버지 경우를 보시죠. 골다공증으로 척추가 휘어지고 근육도 빠져서 거동이 불편하셨는데 매일 멸치볶음 한 접시씩 드신 지 7개월 만에 골밀도도 올라가고 허리도 곧게 펴지셨어요. 병원에서 검사해 보니 골밀도 수치가 크게 개선되었더라고요. 이는 골다공증에서 골감소증 수준으로 호전된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에는 지팡이 짚고 오셨는데 이제는 혼자서 뚜벅뚜벅 걸어오세요. 멸치는 정말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냥 볶아서 드셔도 되고
가루 내서 밥에 뿌려 드셔도 되고 국물 우려내서 찌개 끓여도 좋아요. 특히 두부나 콩나물과 함께 끓이면 단백질과 칼슘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습니다. 멸치 다시마 육수는 모든 요리의 기본이 되는데 이 육수 자체에도 풍부한 영양소가 녹아 있습니다. 멸치 선택 요령도 알려드릴게요. 크기가 작을수록 칼슘 흡수율이 높습니다. 통째로 먹을 수 있는 잔멸치가 영양학적으로 가장 우수해요. 보관할 때는 밀폐용기에 담아 냉동실에 보관하면 6개월 이상 신선하게 유지됩니다. 멸치 볶음을 만들 때는 꿀이나 올리고당을 조금 넣으면 쓴맛이 줄어들고 윤기가 나서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제가 진료한 또 다른 환자, 81세 이순희 할머니는 멸치 가루를 매일 한 숟가락씩 드셨어요. 처음에는 비린내 때문에 힘들어 하셨는데 요구르트에 섞어 드시니 괜찮으셨대요. 1년 후 골밀도 검사에서 놀라운 개선을 보이셨고 넘어져도 골절없이 일어나실 정도로 뼈가 튼튼해지셨습니다. 하얗고 부드러운 두부가 도마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칼로 썰 때마다 탱글탱글한 식감이 느껴져요. 3위는 두부입니다. 두부의 가장 큰 장점은 소화 흡수율이 95%라는 점이에요. 고기는 60%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압도적이죠. 이는 두부가 이미 발효와 응고 과정을 거쳐 단백질이 분해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두부 한 모에는 약 24g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성인 하루 권장량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양이에요. 게다가 두부의 단백질은 완전 단백질로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한데 이는 근육 합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분입니다. 두부는 소화가 잘 되어서 밤에 드셔도 속이 편안해요. 두부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마법 같은 성분이 들어 있어요. 특히 여성분들의 폐경 이후 급격한 근육 손실을 막아주는 천연 호르몬 역할을 합니다. 남성분들에게도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고요. 이소플라본은 또한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일본의 장수 마을 오키나와 사람들이 매일 두부를 먹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뇨를 앓고 계시던 74세 김영숙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혈당 때문에 고기를 제대로 못 드시다가 두부 반 모씩 매일 드셨어요. 6개월 후 근육량은 늘어나고 혈당은 안정됐습니다. 당화혈색소 수치가 크게 떨어졌고 근육량은 18kg에서 21kg으로 증가했어요. 두부의 식물성 단백질이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준 거죠. 이제 손주들 안아줄 힘이 생겼어요 라고 좋아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두부의 또 다른 장점은 콜레스테롤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효과가 있어요. 심혈관 질환이 걱정되는 노년층에게는 최고의 단백질 공급원인 셈이죠. 두부는 물에 담가두면 3일까지 보관 가능하니 한 번에 여러 모 사두셔도 됩니다. 두부 요리는 끝이 없습니다. 된장찌개에 넣어도 되고 순두부찌개로 끓여도 되고 조림으로 만들어도 맛있어요. 소화도 잘 되니까 위가 약한 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에요. 나트륨이 부족하지 않도록 적당히 간을 맞춰서 드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두부를 구울 때는 표면의 수분을 키친타월로 제거한 후 구우면 더 고소하고 바삭하게 즐기실 수 있어요. 제가 기억나는 환자가 또 있어요. 83세 조명자 할머니는 치아가 약해서 단단한 음식을 못 드셨는데 순두부를 매일 드시면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셨어요. 처음엔 맹물 같다고 싫어하셨는데 새우젓이나 간장으로 간을 맞춰 드리니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8개월 후 체중이 5kg 늘어나셨고 혼자 외출도 하실 정도로 기력이 회복되셨습니다. 까만 보석 같은 검은 콩이 그릇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일반 콩과는 다른 깊은 색깔이 신비로워 보여요. 2위는 검은 콩입니다. 검은 콩 한 컵에는 무려 15g의 단백질과 함께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어요. 이 안토시아닌은 블루베리의 3배,
포도의 5배나 많이 들어 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이 왜 중요할까요? 나이가 들수록 몸속 염증이 늘어나는데 이 염증이 근육을 파괴하거든요. 검은 콩의 안토시아닌이 이런 염증을 잡아주면서 동시에 근육 합성도 도와줍니다. 실제로 염증 지표를 평균 23%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검은 콩은 껍질이 거물수록 영양가가 높아요. 윤기 나는 검은 콩을 고르세요. 또 검은 콩에는 레시틴이라는 성분도 풍부해요. 뇌 건강에 도움을 줘서 치매 예방 효과까지 있습니다. 근육도 살리고 뇌도 보호하는 완벽한 식품이죠. 레시틴은 신경 전달 물질의 원료가 되어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을 줍니다. 검은 콩을 꾸준히 드시면 머리카락도 검어진다는 민간요법도 있어요. 검은 콩의 식이섬유는 일반 콩보다 1.5배 많습니다. 이는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 당뇨 관리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또한 검은 콩에는 몰리브덴이라는 미네랄이 풍부한데 이는 체내 독소를 분해하는 효소 생성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검은 콩은 포만감도 오래 지속되어 과식을 막아줍니다.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어요. 서울대 의과대학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검은 콩을 꾸준히 드신 그룹의 근육량 감소 속도가 일반인의 절반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12주간 매일 검은 콩 50g을 섭취한 그룹은 근육량이 평균 1.2kg 증가했고 체지방은 2.3kg 감소했습니다. 이보다 확실한 근거가 또 있을까요? 제가 진료한 85세 최순자 할머니는 검은 콩을 매일 드신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치매 초기 증상으로 기억력이 떨어지고 근육도 약해지셨는데 검은 콩 두유를 아침마다 한 잔씩 드시니 3개월 만에 기억력이 개선되고 혼자 산책도 다니실 정도로 건강해지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손자 이름도 다 기억나요라고 웃으시던 모습이 잊혀지지 않네요. 검은 콩은 반드시 충분히 불려서 푹 끓여 드세요. 딱딱하면 소화가 어려우니까요. 콩밥으로 지어 드시거나 두유로 만들어 드시거나 여름에는 시원한 콩국수로 드셔도 좋습니다. 삶은 검은 콩을 냉장고에 보관해 두시면 언제든 꺼내서 간식으로 드실 수 있어요. 검은 콩을 볶아서 차로 우려 드셔도 고소하고 건강에 좋습니다. 드디어 1위 발표입니다. 황금빛으로 말린 황태가 화면에 등장합니다. 바짝 마른 모습이지만 그 속에는 엄청난 영양이 숨어 있어요. 1위는 바로 황태입니다. 황태 100g에는 무려 73g의 단백질이 들어 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인지 아시나요? 계란 12개 분량입니다. 더 놀라운 건 황태에는 필수 아미노산 구종이 모두 완벽한 비율로 들어 있다는 점이에요. 우리 몸에서 만들 수 없어서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귀한 성분들입니다. 특히 메티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한데 이는 간 기능을 도와 해독 작용을 합니다. 황태는 숙취 해소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황태가 일반 생선과 다른 점은 건조 과정을 거치면서 영양이 농축된다는 거예요. 추운 겨울 밤낮으로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단백질 구조가 변화하고 소화 흡수가 더 잘 되는 형태로 바뀝니다. 그래서 위가 약한 어르신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거죠. 황태는 지방이 거의 없어서 다이어트에도 좋습니다. 92세 현역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조판석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의 건강 비결을 물어봤더니 매일 아침 황태국 한 그릇이라고 하시더라고요. 50년 넘게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드셨다고 합니다. 지금도 매일 5km씩 걷고 손자들과 축구도 하신대요. 황태국이 내 생명수야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대단하시죠? 황태의 장점은 보관이 쉽다는 점이에요. 냉동실에 넣어두면 1년도 거뜬합니다. 또 소화가 잘 되고 비린내도 적어서 생선을 못 드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요. 한 마리에 3,000원 정도로 경제적이기도 하고요. 황태는 뼈까지 푹 고아서 드시면 칼슘 섭취도 되니 일석이조입니다. 황태 조리법도 간단합니다. 황태국으로 끓여 드시거나 황태채로 볶아 드셔도 됩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드시면 흡수율이 가장 높아집니다. 하루 한 끼만 드셔도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어요. 황태를 찢을 때는 결대로 찢어야 부드럽게 드실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진료한 77세 김정희 할머니는 황태를 처음엔 싫어하셨어요. 냄새가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와 대파를 넣고 시원하게 끓여 드리라고 했더니 맛있게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6개월 후 근력 검사에서 30대 수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본인도 놀라셨죠. 이 나이에 이런 기적이 있을 줄이야 라고 감격해 하셨어요. 황태국 끓이는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황태를 찬물에 30분 정도 불린 다음 참기름에 살짝 볶아주세요. 그 다음 물을 붓고 끓이면 구수한 맛이 배가 됩니다. 여기에 계란을 풀어 넣으면 단백질이 더욱 풍부해집니다. 소금 간은 조금 싱겁게 하고 대신 다시마를 넣으면 감칠맛이 살아납니다. 그럼 이제 하루 황금 식단을 알려드릴게요. 아침에는 황태국과 검은콩 두유로 시작하세요. 단백질과 항산화 성분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습니다. 황태국은 전날 밤 황태를 찬물에 담가 두었다가 아침에 끓이면 더 깊은 맛이 납니다. 검은콩 두유는 직접 만들어 드시면 더 좋지만 시중 제품도 괜찮습니다. 점심에는 두부 요리와 콩나물 무침으로 소화 부담 없는 단백질을 보충하고요. 두부는 데쳐서 양념장에 찍어 드셔도 좋고 된장찌개에 넣어 드셔도 좋습니다. 콩나물 무침은 참기름과 깨소금으로 고소하게 무쳐 드세요. 여기에 현미밥을 곁들이면 영양 균형이 완벽해집니다. 저녁에는 멸치볶음과 현미밥으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멸치볶음은 견과류를 함께 넣으면 더욱 영양가가 높아집니다. 식사 후에는 따뜻한 차를 한 잔 드시면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중요한 팁 하나 더 드릴까?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을 함께 드시면 단백질 흡수율이 30% 더 높아집니다. 귤이나 키위, 딸기 같은 과일을 후식으로 드세요. 간식으로는 삶은 검은 콩이나 멸치 한 줌을 드시면 좋습니다. 출출할 때마다 과자 대신 이런 건강 간식을 드시면 근육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물도 충분히 드셔야 해요. 하루 8잔 이상의 물은 단백질 대사를 원활하게 해줍니다. 운동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단백질만 먹는다고 근육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루 30분 정도 가벼운 산책이라도 하셔야 합니다. 계단 오르내리기,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기 같은 간단한 운동도 좋습니다. 운동 후 30분 이내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 합성이 더욱 활발해집니다. 제가 50년 동안 수많은 환자를 보면서 느낀 건 근육은 나이와 상관없이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90세에도 근육을 키울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음식들을 꾸준히 드시면 반드시 변화가 있을 겁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에 91세 최영수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처음 오셨을 때는 휠체어를 타고 오셨는데 제가 알려드린 식단을 1년간 실천하신 후 지금은 혼자 걸어 다니십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어요 라고 하시는데 저도 정말 보람을 느꼈습니다. 또 다른 환자 88세 강순옥 할머니는 근육이 너무 없어서 집안일도 못 하셨어요. 자녀들이 요양원을 알아보고 있었죠. 그런데 황태와 검은 콩을 중심으로 한 식단을 6개월 실천하신 후 지금은 손자들 밥도 차려주실 정도로 건강해지셨습니다. 이제야 진짜 할머니 노릇을 할 수 있어요 라고 기뻐하셨죠. 근육감 소증은 무서운 질병이지만 예방과 치료가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당장 콩나물 한 봉지, 멸치 한 봉지부터 사오세요. 두부 한 모, 검은 콩 한 봉지도 준비하시고요. 황태는 냉동실에 몇 마리 넣어두세요. 이것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식품이나 영양제에 의존하시는데 자연식품이 최고의 약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한 5가지 음식은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먹어온 검증된 식품들이에요. 부작용도 없고 경제적 부담도 적습니다. 무엇보다 맛있게 드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저는 87세지만 아직도 매일 환자를 봅니다. 제 비결이 뭐냐고요?
바로 이 5가지 음식을 꾸준히 먹는 거예요. 특히 황태국은 50년째 빠뜨린 적이 없습니다. 덕분에 또래보다 근육량이 20% 더 많아요. 계단도 한 번에 오르고 무거운 의학서적도 혼자 들 수 있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만 주는 게 아닙니다. 근육이 있어야 넘어져도 다치지 않고 병에 걸려도 빨리 회복됩니다. 수술 후 회복도 근육량에 따라 천차만별이에요. 근육이 많은 분들은 일주일이면 퇴원하는데 근육이 없는 분들은 한 달 이상 입원하기도 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근육 손실이 더 빨라집니다. 활동량이 줄어들고 햇빛을 덜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겨울에는 단백질 섭취를 더 늘려야 해요. 오늘 소개한 음식들을 평소보다 조금 더 드시면 좋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자녀들이 어머니, 고기 드세요 라고 하면 나는 황태랑 검은 콩이 더 좋아라고 말씀하세요. 실제로 제 환자들 중에는 자녀들보다 근육량이 많은 분들도 계십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관리하기 나름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근육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함이 가장 중요한 열쇠예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한 달 후에는 계단이 덜 힘들어질 거고, 석 달 후에는 걸음이 가벼워질 겁니다. 6개월 후에는 분명히 달라진 몸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건강한 노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지팡이에 의존하지 말고 휠체어에 앉지 말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당당하게 걸어 다니세요. 여행도 가고 손자들과도 놀아주고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 사세요. 그게 진짜 행복한 노년입니다. 제가 의사 생활 50년 동안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은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이라고 후회하시는 환자들을 볼 때였어요. 이제는 여러분이 그런 후회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저는 내일도 병원에서 환자들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진 모습으로 찾아오시길 바라면서요. 콩나물, 멸치, 두부, 검은콩, 황태. 이 5가지만 기억하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근육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는 황금 열쇠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내일도 건강하게,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